9용의 마지막 숨결. 물 위에 세워진 이 잃어버린 문명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메콩강 삼각주. 베트남 남부에 발을 딛는 순간 시간은 느려집니다. 이곳에서는 삶이 물의 리듬에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티베트에서 시작하여 6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동맥의 종착지입니다. 바로 메콩강 삼각주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9용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귓속말로 운영되는 수상시장과 말뚝 위에 집을 짓고 아이들이 걷는 법이 아닌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세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는 쌀 창고의 심장부로 내려가 캐러멜 생선 요리를 맛보고 그 전설적인 용들이 남긴 풍요로움과 슬프게도 위협받는 마지막 흔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강여행이 아니라 물과 함께 사는 문명의 기억 속으로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메콩강 삼각주, 물 위의 삶의 깊이. 베트남 남부에 도착하면 나라의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오직 물과 함께 뜁니다. 이곳에는 성급한 현대 문명의 소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람 소리조차 이곳에서는 다릅니다. 마치 깊은 물의 메아리가 모든 숨결에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신비로운 메콩강 삼각주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규롱, 구룡, 9용의 강이라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9마리의 성스러운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각기 땅을 풍요로움으로 먹일 지류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용들의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강물에 굽이치는 곳에 살아있는 지도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전설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형은 수세기 동안의 문화적, 역사적 층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거쳐 약 4,350km에 달하는 장대한 여정 끝에 베트남에서 9개의 주요 물줄기로 갈라집니다. 즉, 이 강은 6나라를 잇는 동맥과 같습니다. 상류에서 운반해온 수백만 톤의 비옥한 침전물로 삼각주를 끊임없이 새롭게 합니다. 이 진흙은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고 삼각주 지형을 끊임없이 바다 쪽으로 밀어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물이 제공하는 풍요로움으로 살아갑니다. 농업부터 어업까지, 무역부터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생명을 주는 흐름의 리듬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베트남 사람들과 캄보디아계 크메르 소수 민족 모두의 고향입니다. 메콩강 삼각주는 매년 1,700만 톤의 쌀을 생산합니다. 쌀뿐만 아니라 열대 과일과 수산물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베트남이 아시아의 쌀 창고로 알려진 주된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삼각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어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단순한 생산이 아닙니다. 물은 이 땅에서 시간과 정체성에 유일하고 변치 않는 척도입니다. 하루는 100년 전과 똑같이 시작됩니다. 아침 안개가 야자수 잎 사이로 스며듭니다. 작은 배들이 물 위를 조용히 미끄러집니다. 아이가 어망 바구니를 나릅니다. 여인이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메콩강은 다시 태어납니다. 수상시장, 다시 강이 맥박과 상업의 위식. 메콩강 삼각주에서 시장은 땅 위가 아니라 오래된 전통과 함께 물 위에 있습니다. 까이랑, KI랭 지역에서 가장 큰 곳, 퐁기엔, 퐁디언, 응아남, NGA남, 이곳들은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위식입니다. 해돋이와 함께 시작하여 보통 정오쯤 흩어지는 활기찬 생태계. 해가 뜨기 전에 수백 척의 배가 강 한가운데 모입니다. 각 배는 움직이는 작은 사업체입니다. 이 배들은 전통적으로 삼판이라고 불리는 평평한 바닥의 배로 얕은 물에서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한 배에는 파인애플이 산처럼 쌓여 있고, 다른 배에는 코코넛 다발이, 또 다른 배에는 망고, 구아바, 람부타니, 색깔들이 물 위에서 서로 섞입니다. 그야말로 떠다니는 무지개입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긴 대나무 장대에 매달아 놓습니다. 위에서 매달린 수박 하나가 그 배가 수박을 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소음을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는 실용적이고 조용한 형태의 소통입니다. 흥정은 종종 속삭임이나 손짓으로 이루어져 강의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배들 사이에는 거의 소리가 없지만 조용한 경제가 물 위에서 질서 있게 숨쉽니다. 이 질서는 강의 흐름과 조수의 주기에 의해 통제됩니다. 메콩강의 이 시장들은 단순한 무역의 중심지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소식, 웃음, 기도, 그리고 희망을 나눕니다. 한 여인이 옆 배와 아침 커피를 나눕니다.
전통 베트남 커피인 카푸사타는 이곳에서 얼음과 함께 제공됩니다. 한 아이가 물 위에서 자신의 숙제를 복습합니다. 이 단순한 순간들이 메콩강의 깊은 뿌리 박힌 기억의 구성 요소입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운하, 집, 그리고 낚시. 물 위에 세워진 건축물. 삼각주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땅을 어떻게 포옹하고 어떻게 감싸 안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수천 개의 작은 운하가 마을들을 연결하는 정맥과 같습니다. 일부는 폭이 몇 미터에 불과하고 일부는 사람 키보다 깊지 않습니다. 이 수로는 도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지어 정부는 이곳을 떠다니는 삶의 수도라고 부릅니다. 집들은 물의 오르내림에 적응하기 위해 높은 말뚝 위에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높은 계절에는 땅과 물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뚝은 몬순 비와 연내 홍수 동안 집을 높게 유지합니다. 이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걷는 법을 배우기 전에 수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강이 그들의 첫 번째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물에 반사된 등불이 하늘과 강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 여인이 집 베란다에서 그물을 수리합니다. 한 남자는 대나무노를 만듭니다. 삶은 단순하지만 서로와 함께 온전합니다. 어부들은 새벽 전에 나섭니다. 어떤 이는 송그물을, 어떤 이는 큰 끌그물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고대 전통을 따라 대나무 바구니를 물에 놓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낚시 방법은 강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는 때로는 시장으로, 때로는 저녁 식탁으로, 때로는 이웃에게 갑니다. 물은 여기서 동시에 부엌이기도 합니다. 작은 그릴이 배 위에서 피워집니다. 강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인 바사, 배사, 생선, 팽가하지우스종 또는 거대 장어가 신선한 허브와 밥과 함께 요리됩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맛, 카케이에이치오2 캐러멜 생선 조림은 베트남 요리 중 가장 정통적인 맛 중 하나이며 메콩강의 상징입니다. 이 요리는 생선을 달콤한 캐러멜 소스에 천천히 조리하여 만들며 보통 토기 냄비에 담아 제공됩니다. 열대 과수원과 벼농사. 풍요의 심장과 성스러운 위식. 메콩강 삼각주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물이 만들어낸 농업 천국입니다. 1년에 3번이 수확기가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독특하고 비옥한 기후 덕분에 가능합니다. 매 계절마다 다른 작물이 쌀이거나 코코넛이거나 열대 과일입니다. 특히 복나무 잎은 포장과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벼농사 들판은 아침 첫 햇살에 거울처럼 빛납니다. 고깔모자를 쓴 여성들은 무릎 깊이 물속을 걷습니다. 모든 발걸음은 인내심을 가지고 내딛습니다. 여기서 쌀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베트남과 쌀 아래 유대감은 성스럽습니다. 결혼식에서, 출산에서,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쌀알은 축복을 비는 기도로 바쳐집니다. 서양에서 밀이 차지하는 위치를 여기서는 쌀이 차지합니다. 쌀 수확이 끝나면 영혼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사원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삼각주는 쌀뿐만 아니라 망고, 잭프루트, 파파야, 두리안, 용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과일은 태양 아래서 달콤해집니다. 과수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성들은 과일을 따고 남성들은 배에 싣습니다. 이 순환은 물의 리듬과 함께 계속됩니다. 메콩강 사람들은 자연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로 봅니다. 홍수가 닥쳐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을, 배를, 마음을 이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순환에 맞게 형성합니다. 이 조화의 철학은 이 지역의 수백 년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일상생활, 침묵의 철학과 역사적 기원. 메콩강 삼각주에서 시간은 서구 세계가 익숙한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자연의 리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침에는 사람들이 배를 탑니다. 일부는 시장으로, 일부는 학교로 갑니다. 심지어 학교 배, 병원 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길은 바로 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버스나 택시처럼 말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 지역의 수도로 여겨지는 권터, 시엔소 주변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물과 섞이고 향연기의 기도가 바람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과 싸우는 법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관광객들은 이 풍경을 매혹적으로 여기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물을 거슬러 살지 마라. 물과 함께 살아라.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메콩강의 생태. 위협받는 낙원과 지구적 위험. 그러나 모든 이야기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메콩강 삼각주는 오늘날 기후위기와 현대적 압력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염수가 내륙 지역으로 침투하게 만듭니다. 이는 벼농사 들판을 위협합니다. 염분 증가는 매년 수천 헥타르의 비옥한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유엔과 현지 과학자들은 이 속도로 계속된다면 메콩강 삼각주의 저지대 상당 부분이 2100년까지 물에 잠기고 비옥함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게다가 상류 유역에 건설된 거대 댐들은 메콩강의 자연적인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각주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침전물이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땅이 매년 점차 바다로 유실되도록 이끌고 물고기 이동이 감소하고 먹이 사슬이 교란됩니다. 한때 비옥했던 강물은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콩강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 방법, 염분의 강한 벽 품종, 생태관광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 땅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메콩강이 죽으면 단순한 강이 아니라 전체 문화,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콩강의 영혼, 물의 기억과 미래의 희망. 메콩강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수천 년의 지혜로 흐릅니다. 전쟁, 침략, 가뭄,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을 운반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이 삼각주에는 배가 아니라 폭탄이 떠다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을 때 강은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강의 운하들은 그 당시 베트콩 게릴라들의 비밀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같은 물에서 웃고 어부들은 그 물을 던집니다. 메콩강은 용서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이 물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웃음, 모든 기도, 모든 상실이 물의 깊은 곳에서 메아리칩니다. 메콩강의 목소리는 인간의 심장과 같습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폭풍우 같지만 항상 깊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태양이 천천히 질 때 강물은 황금빛으로 변합니다. 배들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한 노파가 기도하고 한 아이가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강 위로 울려 퍼지는 그 마지막 소리는 아마도 인류의 가장 순수한 소리일 것입니다. 한 삶의 소리. 이것은 오직 물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이것이 메콩강 삼각주입니다. 물 위에 세워진 세상. 그리고 그 물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잔물결 속에 이야기가, 모든 물방울 속에 삶이 숨겨져 있습니다.